여기가 거의 다 온 건가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인생 첫 책으로 만드는 독립출판 프로덕션 캐럿가든 공동대표 이수원입니다. 인생 첫 책이라니 이름에서부터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대표님의 성향이 반영된 건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했어요. 변화에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편이 아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 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흔히 쓰는 워드 프로세서 한번 쓰지 않고 꿋꿋이 손글씨로 과제를 제출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벼운 변화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시대를 관통하는 큰 변화를 좀 감지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잽이 들어오면 가만히 넘기는데 훅이 들어오면 태세 전환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20대 때 저희 어머님이 동네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유아용 책을 만드는 일을 하셨었는데 저에게 하루는 그림 작업을 아르바이트로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애플 매cin토시 컴퓨터를 사게 되었습니다. 애플 매cin토시 컴퓨터는 뭐랄까 디지털은 좀 차갑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컴퓨터는 굉장히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제가 디지털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없어서 교육을 받거나 그럴 때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IT 교육을 좀 받으면서 디자이너나 개발자는 왠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글을 쓰거나 뭐 아이디어 내거나 이런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획자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진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IT 기획자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창업을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20년 동안 다양한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UX 관련 기획 업무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응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웹, 앱, 그리고 최근에는 AI까지 주요 메인 아이템이나 직장은 변했지만 제가 해왔던 업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후배가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여행 에세이 책을 내는 거를 한번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펀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 개인에게도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평생 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독립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고 퇴사를 하자마자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무려 20년이나 회사 생활을 했는데 창업을 결심하자마자 바로 퇴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줄곧 출판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후배가 그 펀딩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책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먹고 살기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유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 플랫폼의 주제를 퍼스널 브랜딩으로 잡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퍼스널 하니까 생각나서 제가 MBTI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천적으로는 MBTI가 INTP인데 지향점은 ISFP입니다. MBTI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T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공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F인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에게는 그 F가 굉장히 동경의 세계가 되었고요. 창업의 길로 들어서서는 따뜻한 F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캐럿가든의 인생 첫 책이 아주 궁금한데요. 우선 캐럿가든은 2017년 독립출판 프로덕션으로 창업해 지금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히 디지털 환경을 불편해하시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쉽게 인생 첫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첫 책은 뾰족하게 어떤 형태인지를 그려가는 데까지도 7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명함, 브랜드북, 포트폴리오 이런 여러 가지 아날로그 베이스로 이미 제작이 되어 온 그런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섞어놓은 그런 짬뽕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대중화가 되면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굉장히 쉬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요. 인공지능이 매일매일 말을 걸어주면 음성으로 답을 하기만 하면 끝. 녹음을 한 그런 답변 내용이 외부로 자동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의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하나의 채널로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직 사이트 같은 곳의 포트폴리오 같은 개념이 되겠죠. 멋진 플랫폼이네요. 특별히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 실제로 디지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현업에서 30대 시절에 윗분들이 이거 너무 안 보이니까 폰트를 좀 키워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디자이너분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헤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50대가 되어 보니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젊은 때는 사서 고생을 해라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영화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보시면 심장병 때문에 목수일을 평생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된 주인공 다니엘이 관공서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원가입도 잘 안 되고 뭐 신청서에 뭘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울감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디지털 환경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고요. 결국 매뉴얼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 인생 첫 책 프로젝트의 가장 큰 포인트가 그냥 음성으로 질문하는 거에 답하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책이 만들어진다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간 옛 기억들을 어딘가에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인공지능이 그것을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착했네요. 여기가 바로 판교 경기문화창조업을 합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들어가서 더 하시죠. 판교 경기문화창조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문화창업 플래너란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는데요. 문화창업, 플래너 이 세 단어를 다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2017년부터 사기 때 모집하는 것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2년 후에 6기 때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직전에 오프라인 기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특별히 더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같은 기수 분들이 모두 멀리서 직장을 다 다니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 3시간을 다 할애해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이 좀 하나 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멘토링 했던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저희 조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PT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와, 이거는 진짜 타고나는 거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PT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원고를 그 전날 달달달달 써서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문화창업 플래너에서 만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때 만난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보석함처럼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좀 청할 수 있도록 언제든, 그래서 좀 소중하게 보석처럼 그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으로서 어디쯤 와 계신 것 같나요?
현재 AI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에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서 시장 검증이나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생 첫 책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축이나 리뉴얼보다는 운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인생으로는 어디쯤 와 계신 것 같나요? 제가 이제 50세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온 날 반을 또 돌아보고 그다음에 살아갈 날의 반을 준비하는 시점 같아요. 생각해보면 테이커에서 기버로 좀 삶의 각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계기를 지금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인생 첫 책이라는 프로젝트가 어찌 보면 내 이야기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드는 자체가 기버로서의 삶을 살기에 좀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있는 듯 없는 듯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림자처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버로서의 삶을 인생 제2막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무엇이든 고객을 만나서 팔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팔리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왜 팔렸는지 그것을 탐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올인하시면 그 왜 속에 정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를 찾아가다 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더 성공에 가 닿을 수 있는 실패, 그런 값진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거의 다 왔다 출연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네. 저랑 같이 지금 인생 첫 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딥내추럴의 앤슨 꼽고 싶습니다. 2019년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소개를 해준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또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스타트업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그 해에 또 펀딩을 잘 받아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를 저도 좀 받고 싶기에 릴레이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다라고 스스로에게 언제 가장 말해주고 싶으세요? 캐럿 가든의 이야기가 나중에 멋진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책의 첫 앞 구절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별은 젊을 때 빛난대. 그리고 한참 지난 지금 보인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그동안 350여 분의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펀딩을 위해서 텀블벅에서 저희가 스토리를 잘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일 것 같아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꼭 하고 싶네요.